자, 오늘은 인식을 위한 학습을 해야 성적이 오른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 볼 건데,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그 과거의 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항상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요. 그렇게 수학에 많은 시간을 쓰니까 국어 탐구도 같이 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을 적게 공부해야 돼. 지금 수능 기조를 보란 말이야. 국어하고 탐구가 문제야. 사탐 말고 과탐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국어하고 탐구가 부담스러운 거지 수학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수학은 어떤 문제인지 인식만 잘하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게 출제한단 말이야. 응? 옛날 수능은 뭐가 빡셌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나누어 봤을 때 문제가 뭔지 인식하는 게 일단 첫 단계겠죠. 문제 인식하기. 자, 그 다음에 그 인식에 맞춰서 너네가 뭐 해야 돼? 조건을 해석해야겠죠. 조건을 해석한다. 그 조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미지수 혹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끔 식을 생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네가 그렇게 식을 생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계산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근데 옛날 수능은 여기가 빡셌던 게 맞아요. 그죠? 계산이 좀 빡세. 그러니까 여기를 열심히 연습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수능은 그런 게 아니잖아. 너네가 진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와, 계산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었어요? 평가원 문제든 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교육청 모의고사든 그런 문제가 어딨어.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야.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조건도 제대로 못 쓰고 계산도 못하고 그냥 얼타다가 시간만 보내고 시험 조지는 게 우리의 문제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여기예요. 응? 근데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문제 인식은 신경도 안 쓰고 문제를 다 안 다음에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다양한 풀이로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어. 그렇게 뒷북 치는 공부만 반복하니까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적이 안 바뀌는 거야. 너네가 2등급 이상이면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야. 인식에 집중해야지.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문제 인식의 중요성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에 착각을 하고 있다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틀리고 오겠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보든 아니면 해설지를 보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해. 내가 시간이 충분했으면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나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나는 연습만 더 하면 돼. 내가 앞으로 문제 많이 풀면 달라질 거야.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한다니까. 너네 실력이 없는 거야.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푸는 건 실력이 없어서야. 어떤 실력이 없어서야? 문제 인식의 실력이 없어서야.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 문제 인식 어떻게 할 건데? 절차 어떻게 가져갈 거야? 체계적으로 어떻게 문제 분석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그냥 문제 보면 푸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가 매번 시험장 가서 시간이 후달리게 느껴지는 거야. 응? 너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시간이 부족할까? 여러분들 산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까? 웃기지 마. 지금 수능은 산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계산을 빨리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문제 인식 못해서 일단 문제 틀려.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도 마음만 급해서 또 틀려. 그래서 70이야. 그래서 60이야. 그러니까 3, 4등급 맞는 친구들은 너네 이 계산 능력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시험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일단 인식 자체 못해서 4점짜리 어려운 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마음만 급하니까 시간이 부족해. 내가 계산을 빨리 해야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조급하게 문제를 푸니까 계산 실수해서 또 틀리고 그러니까 니네가 6, 70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너네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아니야. 인식을 잘 해야겠다. 그렇게 피드백 하셔야 돼요. 저는 너네들 시험 보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잖아. 응? 이렇게 바라보면
진짜 웃겨요.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웃겨. 왜냐면 100분 동안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50분도 안 돼. 한 40분 정도 문제를 풀어요. 나머지 60분은 네가 바라보는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 그 시간을 줄여. 계산 시간을 줄이는 건 몇 분 안 돼. 네가 실전 개념을 정말 이빠이 배워서 30문제에 다 적용한다고 치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시간 3분도 안 돼. 길어야 5분이야. 그거 줄여서 뭐 하게? 한 문제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10분, 15분 금방이야. 그렇게 두 문제 헤매면 30분 금방이야. 그걸 줄여야지. 그걸 줄여야 시간이 안 부족해지는 거야. 친구들아. 지금 수능은 철저하게 이것만 물어보고 있다고. 근데 왜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응?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손대다가 우연히 얻어맞추기를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니네 인생을 건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충 준비할 거야? 그럴 수 없지. 너네가 문제를 만약에 봤는데 인식이 안 되면 절차에 맞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문제의 목적을 본다.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를 본다. 그 다음에 이것들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적과 구성 요소의 기능으로 방향성을 잡아본다.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조건을 본다. 그것을 내가 식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래프를 거쳐야 되는가 판단하고 그렇게 식으로 옮길 때는 문자 설정과 모양 맞추기, 식생성 방식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주인공 생각하고 표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론 생각하고 그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는 개별적인 문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값만 구할 것인가 그런 체계적인 생각의 절차를 밟아 나가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생각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인식조차 못해서 이 쉬운 수능을 100점을 못 맞고 있는데 응? 인식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선순위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문제를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계산 어떻게 할까? 이걸 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능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가지고 착실하게 산수해도 시간이 남아. 응? 실전 개념 쓸 것도 별로 없고 써봤자 줄어들 것도 별로 없어. 그게 수능의 방향성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네가 실전 개념 쓰면서 막 계산 빨리 한다고 연병을 떨어도 어차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2분, 3분도 안 돼. 너네가 지금 인식에 실패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40분, 50분인데 그 2, 3분 줄이는 거에 왜 신경을 쓰고 있어? 일단 헤매느라 소비하는 40분, 50분을 아끼란 말이야. 태세를 못 바꿔서 애초에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그 시간을 아껴. 제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진짜 이거 한 번만 해봐 얘들아. 이걸 진짜 죽어도 안 하는데 너네 유튜브 볼 시간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거나 한번 해봐. 응? 모의고사를 봐.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여기에 거치대를 설치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어. 너네가 시험 보는 걸 한번 찍은 다음에 제3자의 시선으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웬 병신 하나가 있어요. 응?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과정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봐.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산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 비율관계고 나발이고 그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는 문제를 못 보는구나. 그걸 바로 알 수 있어. 왜냐면 보통 80점대 나오는 친구들조차도 11번, 12번, 13번 정도의 문제를 깔끔하게 못 풀어. 거기서도 몇 번 헛손질을 해. 혹은 그냥 산수하면 되는데 섀도우 복싱하면서 산수할까 말까 더 빠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10분, 20분 했어. 응? 그런 모습을 네가 네 눈으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하면 사전공략법 수업 들을 수 있겠지. 그치? 너네가 이걸 공부해야 지금 수능에서의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저 뒤에 짜잘짜잘한 그런 작은 거? 그 먼지만한 거 공부한다고 너네의 수학 실력 전혀 바뀌지 않아. 문제를 더 높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인식 수준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아. 응? 너네는 문제인식 기껏 해봤자 어떻게 하니? 뭐 기출이냐, 비기출이냐, 엔제냐, 모의고사냐 이딴 식으로밖에 안 하잖아. 너네 기출이라고 해서 다 같아?
엔제라고 해서 다 똑같아? 모의고사 문제면 뭐 다 똑같아? 그런 거 아니잖아.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점수로 인식하는 친구도 있어요. 4점이면 다 똑같은 4점이야? 3점이면 다 똑같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그렇게 인식할 거야? 어려운 건 왜 어렵고 쉬운 건 왜 쉬워? 기준이 뭐야? 그냥 너의 체감?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면 그러면은 그거는 기준이 없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당연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문제 인식 수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친구들아. 그 인식 수준을 너네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너네 미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미로 안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탈출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탈출이 안 되지. 너네가 진짜 미로에 갇혀 있어. 어디로 가야 출구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만 배운다고 생각해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계속 벽만 부딪히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위에서 볼 수 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미로 탈출할 수 있어. 이 시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미로에 들어갔을 때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진대요. 그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바깥으로 탈출한다고 하잖아.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근데 자네들은 지금 그런 인식 수준이 부족해서 계속 그냥 벽에다가 몸통 박치기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연히 빨리 나오면 그게 나의 실력인 줄 착각하고 그러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안타깝니? 시선 자체를 높이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래야 문제가 다 똑같구나. 문제 좀 바뀐다고 겁먹지 않고 뭐 조금 겉모양만 바꿨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우습게 보면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면 어떻고요? 어차피 문제 5줄이면 풀어. 6줄이면 풀어. 지금 수능 문제 뭐 미적분이라고 해도 계산이 개빡센 문제가 어딨어. 옛날에 비해서 엄청 쉽지.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나의 부족함이 있어?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거를 채우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물론 너네가 완전 초보자야. 3등급이야, 4등급이야, 5등급이야. 3등급은 좀 아니고 뭐 4등급 이하야. 그러면은 개념 자체도 약할 수 있고 단순 계산도 못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본 개념에 기반해서 산수하는 연습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 그지? 근데 그런 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인식에 대해서나 공부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3등급 이상의 친구도 마찬가지야. 맨날 문제가 낯설 때문에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며. 근데 왜 자꾸 풀려고 해요? 인식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죠. 응?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러 가야 그게 내 실력이 되지. 그냥 방법도 모른 채로 문제만 찍적거리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응?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제가 골프왕이 되고 싶다고 선언했어. 근데 저 골프 한 번도 쳐본 적 없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가 골프왕이 되고 싶어. 골프장 가야지 하고 이제 골프장 가서 그냥 채만 막 휘두르고 있어. 그럼 제가 골프왕이 되겠어요?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골프의 재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 재능이 뭐 타이거 우즈급이야. 그러면은 어찌 보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배움을 스킵한 채로 골프장 가가지고 채를 휘두른 게 병신 같은 건 변하지 않아. 응? 어쨌든 바보 같은 행동이야. 뭐 결과가 우연히 좋았어? 그거는 뽀록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연에 기대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합리성, 가능성 높은 선택지를 골라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타이거 우주의 피가 흐르더라도 당연히 제대로 배우고 골프장 가야지. 그래야 더 빛날 수 있는 거잖아. 너네도 마찬가지야. 물론 수능 수학이 지금 엄청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그냥 문제만 풀다가 100점이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야 되는 거고, 설사 머리가 좋더라도 당연히 체계화시키고 문제를 풀러 가는 게 순서가 맞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 다들 이걸 어려워하면서 왜 이걸 공부 안 해? 이걸 공부 좀 해. 이거 배우는 게 조금 쉬운 버전으로 사전공략법 스타터. 그 다음에 정말 최상위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사전공략법인 거 아니야?
사전공략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그러면 너네가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피드백을 잘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전부 다 나의 실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이 딱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학생들은 아무 기준이 없어. 인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딱 붙들고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해. 그러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린단 말이야. 그걸 공부라고 또 착각하지. 그게 공부라고 말하는 강사들도 있고 그건 공부가 아니야.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야.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한 번에 인식이 안 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거 다 정해져 있어. 이거 다 확인하면 더 할 거 없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뭔가 놓친 거죠. 그 놓친 거를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붙들고 있다고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너네 사전공략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숙지했으면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일단 적용해서 정답까지 가는 것도 방금 얘기했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런 공부도 할 수 있지. 자, 재종을 다니는 친구라면 컨텐츠를 되게 많이 받을 거야. 근데 너네 그거 다 풀어? 다 못 풀어. 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눠. 뭘 나눠? 내가 진짜 풀어서 정답까지 갈 컨텐츠와 그 다음에 인식 훈련할 컨텐츠를 나눠. 그 다음에 인식 훈련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자, 만약에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4점짜리 13개 중에서 쉬운 거 빼고 7개, 8개 정도만 딱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지. 목적 확인하고 구성요소 기능, 방향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식과 그래프 어떻게 옮길지 판단하고 주인공 함수 정해보고 어떻게 정답 나올지 예상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개별 문자 구하는 건지 간만 구하는 건지 덩어리 봐야 되는 건지 판단해보고 딱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풀이 설계를 쭉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집 보는 거야. 맞았으면은 넘어가. 뭐하러 산수까지 다 해. 산수는 어차피 여기서 연습하잖아. 여기서 훈련하고 있잖아. 또 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리고 시험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그 훈련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답 맞추는 것보다. 그죠? 그렇게 너네가 딱 글로 적고 확인하고 글로 적고 확인하고 인식 훈련 집중해 주는 거야. 그러면 모의고사 한 회 30분이면 다 해. 응? 그렇게 너네가 뭐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30분 딱 뇌를 깨우고 다른 과목 공부해도 괜찮고 혹은 점심 먹고 졸릴 때 한 세트 돌려도 괜찮고 그렇게 너네가 하루에 2세트 돌리잖아? 야 그러면 사전공략법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 제대로 풀고 그 다음에 인식훈련 2세트 3개씩 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30일만 해도 모의고사 거의 100개 가까이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중구난방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공부보다 누가 봐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피드백도 잘 되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분명히 있다 이거야. 공부를 좀 똑똑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제가 학습하는 공부는 남들의 3, 4배의 효율을 갖기 때문이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고 연습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남들 100일 공부하는 게 제 공부 일주일 분량밖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지 무식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제발 좀 똑똑하게 좀 해봐. 우리 21세기 사는 똑똑한 친구들이잖아. 근데 왜 수능 준비는 그렇게 조금 뇌빼고 해요. 뇌를 써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어디까지나 수학에 대한 이야기야. 너네 과탐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 과탐 킬러는 뭔 킬러인지 알죠? 근데 케이스가 많고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산수를 빨리 해야 되고 과탐은 어디 열심히 해야 돼? 여기 열심히 해야지 과탐은. 속도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잘 짜고 과목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좀 공부해봐.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막연함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요. 왜 자꾸 그렇게 막연하게 수험 생활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려고 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수학은
지금 인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인식은 솔직히 너네가 어디 가서도 배우기가 힘들잖아. 사전공략법 보시면 되고요. 너네가 좀 초보자면 사전공략법 스타터, 너네가 만약에 좀 고수고 경험치가 있으면은 사전공략법 본편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진짜 아름다운 수험생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강윤거였습니다.